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내도 가사 은퇴를 선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사 은퇴를 선언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는 회사에서 정년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 스포츠, 연애, 더 확장하면 군대에서 주어진 복무기간을 마치고 직업군인의 길을 접는 예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부 은퇴는 성립될 수 없는 걸까요? 은퇴를 앞두었거나 초기 은퇴자라면 아내의 가사 은퇴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에겐 시간의 자유를 선사하지만 남편에겐 길 잃은 삼식이처럼 당혹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퇴한 남편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내도 가사 은퇴 선언할 수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퇴는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 하는 동안 아내도 가정에서 살림을 도맡고 있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라는 조직에서, 아내는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조직에서 은퇴할 즈음 아내도 가사에서 은퇴를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잘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우야, 너 은퇴할 때 재수 씨가 가사 은퇴 선언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집사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한마디 했죠. 그렇다고? 좋아. 그럼 너는 재수 씨가 가사를 그만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많지.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는데? 청소. 그리고 답변이 궁색한 친구에게 제가 쏘아붙이듯 한마디 했습니다. 명우야, 집안 일이 호기로 하는 게 아니야. 회사 일처럼 시간표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해. 너 집에서 재수 씨 없으면 회사 신입사원하고 똑같아. 가사 신입사원. 이것저것 실수만 저지르는 신입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임마.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큰소리치기는. 가정이라는 조직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탈이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제대로 굴러갑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돈 버는 일을 통해서 가게를 이끌고 아내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죠. 예전처럼 가정을 지키면서 전적으로 살림을 챙기는 아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회생활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가계 경제를 분담하는 아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사도 분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 일이 남편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가사 일도 아내의 전유물처럼 인식할 순 없으니까요.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은 아내가 가사를 주도하고 남편이 돕는 구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정에서 부부간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다면 남편이 은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남편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하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은퇴하는 날 은퇴자의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세상의 아내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어제까지 출근하지 않는 남편을 30년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남편을 30년간 지켜보아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편 은퇴 후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인생 2막 아내의 반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댓글 한번 남겨주시죠. 모든 아내가 남편의 은퇴를 빌미 삼아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초보라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아내의 일상을 헤아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몇 가지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칭 금융 독립군을 외치는 김현기 씨가
명함이 있는 노라는 책에서 아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항목을 담았더군요. 저도 은퇴가 코앞이라 그런지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체크리스트와 평소에 제가 생각한 것을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죠. 각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것도 좋겠죠. 변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0점 만점으로 체크해 보세요.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9점에서 10점, 잘한다고 생각하면 7점에서 8점, 보통은 5 내지 6점이 좋겠죠. 잘 못한다 3 내지 4점, 매우 못한다 0점에서 2점으로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이부자리 또는 침상 정리하기, 청소기 돌리고 방, 거실, 바닥 닦기, 빨래하고 널고 마른 옷 정리해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세탁소에 옷 맡기고 찾아오기, 마트나 시장에서 장보기, 밥, 국, 그리고 직접 3가지 이상 반찬 만들어서 상 차리기,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 식후에 식탁 정리하고 설거지하기, 취미생활하기, 봉사활동 방법을 찾고 직접 참여하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옷장, 신발장 정리하기,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흐트러져 있는 물건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화분 가꾸기, 어항 물 갈아주기, 강아지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기, 관리비 등 각종 고지서 챙기고 납부하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보기, 금융기관에서 일보기, 노부모님 챙기기, 약이나 수발, 식사 외출 같은 것들이겠죠. 구청 및 문화센터 과정 참여하기, 가족 대소사 챙기기, 생일이나 제사, 명절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종교생활하기, 마지막으로 저녁 문단속하기 등입니다. 어떤가요? 아내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으십니까? 개인별 처지가 달라서 이것이 정답이라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0점에서 6점에 분포하는 항목들은 노년기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더 시간을 투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내는 이런 일상을 알아서 해결하면서 하루 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까요? 아내들이 하는 일이 남편들이 하는 일보다 업무 강도가 낮다고 폄하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주부라는 업도 급여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사 도우미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가사 도우미를 쓰려면 4시간에 45,000원 정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주택의 평수나 가사 도움 주기나 업무 강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급 11,25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부라는 업무를 근로노동 기준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일당으로 9만 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35만 1,250원이고 연봉으로는 2,821만 5천 원에 해당하죠. 그런데 하루에 8시간이 넘어가면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 잘 아시죠? 시간 외 추가 수당은 통상 1.5배를 지급하니까 하루에 2시간을 더한다고 가정하면 1일당 22,750원이 더해지니까 일당은 123,750원이고 주말은 쉬고 26일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은 321만 7,500원, 연봉은 3,861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부에게 주말 휴업이 있던가요? 오히려 주말은 평일보다 더 힘든 일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연봉은 3,285만 원인데 거기다 시간의 수당까지 계산하면 작게 잡아도 중소기업 차장급 이상의 월급이 발생합니다. 주말 수당은 빼고 계산해도 말이죠. 만약에 아내가 가사 은퇴를 선언한다면 아내가 했던 가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직접 하거나 그게 아니면 가사 도우미를 써야 하겠죠. 그도 아니면 자식 중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극단적 비유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일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조론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유명 탤런트 백모 씨도 조론 중에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떨어져 살면서 각자가 알아서 생활하는 만큼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아내는 혼자 살아도 남편은 혼자서는 못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남편이 혼자 산다고 해도 아내를 대신해서 앞서 열거했던 가사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노년의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살림을 즐기는 남편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나마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은퇴자에겐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겁니다. 저도 아직 은퇴 전이라 은퇴자의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말씀드린다면 은퇴 전에 착실하게 노후 준비하고 은퇴 후엔 건강은 기본이고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사를 분담하면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신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남편의 입장에서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 가장 하기 싫거나 부담이 되는 가사 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 업무가 왜 하기 싫은 일인지 그 이유를 나눠보세요. 그래야 처방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 있습니다. 모든 가사 업무를 무쪽 자르듯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접할 수 있는 회심의 요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요리하는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하자면 남편이 차린 음식으로 아내의 저녁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생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건 나이 들어서 하는 소꿉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소꿉장난 맞습니다. 소꿉장난을 아이들만 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웃더군요. 절대 잊지 말 것은 은퇴 후엔 아내의 반란을 부추기지 맙시다. 물론 남편의 반란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은퇴 후엔 시간도 많으니까 아내의 가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나이 듭시다. 그동안 일하느라 아내를 챙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끝으로 은퇴 후에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식이는 절대로 되지 맙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